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대생의 헬로 월드라는 참 알 수 없는 그 저 경대생이라는 단어로 시작 발표를 하게 된 이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일단은 이거를 처음 보셨을 때 저 경대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경대생이라는 단어는 교대생과 공대생을 합친 단어인데요. 기컵이라는 저 이제 다음 발표자이신 저 권민재님이랑 이제 다른 제 친구들, 프로그래밍 하는 혹은 다른 IoT 뭐 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는 근데 분명히 교대생인데 이제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 있고, 야, 너 완전 공대생이다. 그래서 둘이 합친 말이 경대생.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난 이과인가 문과인가, 교대생은 문과인가 아닌데 그럼 난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럼 이과인가?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어요. 근데 공대생은 아닙니다. 분명 교대생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드리고 시작하자면요. 전 지금 서울교대 2호선과 3호선이 환승되는 그 서울교대 학부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전공은 초등교육 전공이고 컴퓨터 교육을 심화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교육 심화 전공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게 뭐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매우 좋아하고요. 파이썬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고걸즈 서울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운영자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고로 웹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프린트 헬로월드 한지 1.5년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대생은 어쩌다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되었나? 원래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컴덕이었어요. 근데 이 컴덕이 된 것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하나 올라온 건데, 왜 개발자와 오덕은 교집합이 많은가? 그런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중에 그 분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중학교 때 이제 판타지 소설, 막 현대 판타지, 게임 판타지 막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이 소설과 애니들을 보고 싶은데 내가 가진 디바이스들은 뭐 내가 지금 당장 아이패드, 아이폰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뭐 PMP 그런 걸로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편하게 만화나 애니나 그런 걸 소설을 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나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나스. 뭐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뭐 FTP 서버, 뭐 삼바 서버,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버를 한대요. 파일 서버를. 그래서 제가 가진 스마트폰, 심지어 안드로이드 그 공짜폰으로 풀렸던 그거를 가지고 뭐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뭐 영상을. 그래서 막 휴대폰 용량 엄청 작은데 굳이 이걸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애플이나 구글 신제품 막 발표회 있잖아요. 막 세프템버 이벤트 뭐 팀쿡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It's awesome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막 새벽 2시, 3시에 막 계속 보고 라이브로 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고3 때 하고 있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잉그레스 혹시 게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 계세요. 다행이다. 이 잉그레스라는 게임이요. 그 포켓몬 고 전작 게임이에요. 그 나이안틱 랩스라는 곳에서 그 위치 기반 증강현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끌렸던 건 이거 하나였어요. 와, 구글이 게임을 만든대. 뭐? 구글은 원래 기술회사 아니었어? 근데 무슨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 구글이 만들었다 그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팀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레지스턴스하고 엔라이텐드가 있는데 저는 레지스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한국도 커뮤니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개발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길드원 분이. 뭐 깐깐하게 배우는 파이썬, 넌 파이썬 더 하드 이 책을 번역을 하셨대요.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 책을 번역하시고 와 대단하다 이제 짝짝짝 박수만 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잉그레스라는 게임을 하도록 꼬신 그 친구가 이 책을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대요. 아니, 잠깐만. 쟤는 나랑 똑같이 컴덕으로 애니 보고 그냥 그런 거 하는 데만 소비만 하던 앤데 이제 제가 뭐 개발을 하고 있대.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제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로 가고 그날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코드가 프린트 헬로 월드 였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이 파이썬 2 버전이라서 그때는 괄호 없이 프린트 헬로 월드였습니다. 근데 괄호 있었으면 좀 더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 사기 전에 C 언어 책을 샀었어요. 그거를 막 열혈 강의 C++ 있잖아요. 다들 아실 그 빨간 책. 근데 그거를 하고 막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는데 뭔가 거기서부터 에러가 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나는 도대체 해결을 할 줄 모르겠는데 뭔가 프린트 헬로 월드는 해야겠고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와서 그 책은 장롱 속에 이제 고이 꼽혀있는, 지금도 꽂혀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헬로 월드 하는데 바로 찍히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설치할 필요도, 설치 용량도 몇 메가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이게 뭐지? 막 함수? fx? 이렇게 뭐지? 막 클래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또 한 번. 아,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지금 내가 공부를 한 거는 뭐 영어로 따지면 단순한 알파벳이나 뭐 3형식, 4형식 막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법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보려면은 이제 제대로 된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도서관, 학교 홈페이지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지도서, 뭐 교과서, 제 교육이 초등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 막 지도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그 교내 IP 있잖아요. 그 교내 안쪽 IP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해놨는데 이제 그거를 또 뭐 PDF로 연결된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싸그리 긁어가지고 뭐 wget 같은 걸 써가지고 처음으로 코드를 완전히 동작하는 교과서 PDF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때 GitHub 레포를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처음으로 커밋이라는 것도 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쪼글쪼글하게 뭔가를 만들다가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파이썬으로 웹을 할 수가 있대요. 아니, 파이썬은 그냥 간단하게 검은 화면에다가 흰 글에 뭔가 돌아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웹이 된다고?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게 웹을 만드는 거는 PHP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APM, PHP, MySQL, 아파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뭐 구누보드니 워드프레스니 그런 걸 설치하는 거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PHP로 웹이 돌아가는구나. 뭐 그까지는 오케이. 근데 파이썬으로 웹을 할 수 있대요. 이 멋진 언어로. 그렇게 알게 된 게 바로 장고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또 웃긴 게 제가 페이스북을 쓰는데 어느 날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광고가 하나가 뜬 거예요. 패스트 캠퍼스에서 광고가 떴는데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격을 잘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자마자 제가 이걸 바로 수강을 하러 갔거든요. 그 지금 반투명하게 돼 있는데 그 차경목 선생님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차경목 선생님이 이제 웹서비스 개발 캠프라는 걸 해서 그걸 듣고 느꼈던 거는 와, 진짜로 뭔가 돌아가는 눈에 보이는 걸 내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를 딱 느꼈어요. 그리고 느꼈던 게 코드를 딱 검은 화면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아,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 도대체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그거를 몰랐던 상태에서 이제 당장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뭐 크리에이트 뭐 앱 크리에이트 슈퍼 유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뭔가를 프로그램에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매일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귀찮고 반복적이고 하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뭐가 있었냐면요. 학생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 등업을 해줘야 돼요. 매년 새내기가 들어오고 신입생이 들어오고 혹은 매일 가입을 하고 이제 막 등업해주세요. 누구누구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뭐 2015-1523 이중범입니다. 뭐 등업해주세요. 뭐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이제 사람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진짜 학생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하고 이제 등업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학교 웹메일 계정이 있어요. 살짝 얘기를 돌아가자면요. 이 학교 웹메일이 지금 학생들한테 원래 제공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외국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기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드림스파크 뭐 이런 거 할 때 학생 인증하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 ac.kr 도메인 인증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혹은 닷에듀.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만들어주나
아니 메일 서버 그냥 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해서 학생처에 따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들은 답변이 뭐 웹메일 그거를 막 서버를 쓰는데 이거를 계정당 돈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교직원 전용으로 쓰고 학생한테 못 만들어준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돈이 문제인 거냐? 그럼 돈 안 드는 걸 하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그때 구글, 지금은 G스트로 돼 있는데 구글 앱스 for Education이 있었어요. 이게 교육기관 한정으로 해서 이 구글 앱스 그 for Unlimited 지금 엔터프라이즈로 돼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우리 학교 이렇고 이런데 이거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온 답이 그러면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해봐. 뭐 valid한 폼을 해서 하면 될 거야. 뭐 학교 뭐 사업자 증명서라던가 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런 걸 서류 작성해서 보내주면은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 학생처에 찾아가서 야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해달라고. 근데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처음부터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거의 이틀 한 번씩 계속 찾아갔어요. 이런 거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귀찮아하셨죠 그때는. 그래서 그러다가 알겠다고 그냥 너 맘대로 해보라고. 그래 너가 해봐라. 근데 학교에서 이걸 관리를 해주진 못하겠다. 그리고 학교 루트 도메인 snue.ac.kr 이 도메인은 못 주고 이거의 서브 도메인은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너가 그럼 관리를 해보든가 해라. 이렇게 해서 받았던 게 student.snue.ac.kr이라는 도메인이었어요. 그렇게 도메인을 어거지로 받아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어디서 신청을 받을 거냐. 그래서 학교 e클래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게시판을 하나를 만들어서 댓글로 신청을 하게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깨달았죠.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러려고 웹메일 만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스누피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니야. 이게 처음으로 제가 장고로 만들어 봤던 서비스였어요. 지금 굉장히 보시면 부트스트랩적인 기운이 보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뭐 부트스트랩 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자동 등업 서비스 이런 거를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 폼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제 학번이랑 학사 시스템 비밀번호랑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여기서 그 폼을 보내면은 이제 장고 서버에서 이거를 알림 비밀번호 받고 그 스누피 아이디 받으면은 그 스누피 서버에 장고가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학생 아이디가 학번이랑 비번이 발리드한지 체크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등업을 시켜줘요. 그런데 처음에 또 이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제 말은 로직이 이쁘지 않았단 말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쪽지를 인증을 왜 썼냐면요. 학생 아이디를 바로 받아서 등업을 시켜준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번 입력을 하면은 이제 파이썬 셀레늄을 돌려서 심지어 셀레늄을 그때 리눅스로 쓰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제 막 팬텀 JS라는 걸 몰라서 그때는 크롬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크롬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윈도우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윈도우에서 파이썬 manage.py run 서버 0땡땡8000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를 열어서 윈도우 서버에서 이걸 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개발 서버에서. 그래서 이 학번 입력하면은 서비스에 제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사이트에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쪽지를 보내고 그 장고 DB에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맞는지 확인하는 아주 성능도 안 좋고 막 3명 이상 동시에 선택을 하면 서버가 이제 500 에러가 떠버리고 그런 이상한 아주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계정도 똑같이 문자를 썼다가 이제 학번이랑 그리고 학사 시스템 그리고 사용할 구글 아이디 그리고 뭐 성 이름 입력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구글 계정 만들어지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정확히는 한 학번당 단 하나의 스누피 아이디 그 등업이랑 그리고 구글 아이디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체크를 해놨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와 이렇게 사용자들을 받아서 하는 게 이제 장고 어드민 보면은 사용자 그거 칸이 늘어나거든요. 한 명 한 명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그날로 이제 몇 명의 사용자 계속 어드민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는데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었던 게 중고 전공책이었어요. 대학생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제 학기 시작만 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OT를 하고 이 책을 사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책 가격에 보면은 뭐 3만 원이 넘어가고 뭐 5만 원이 넘어가네. 세상에 나 돈이 없는데 이번 달 생활비가 막 이러면서 그럼 중고를 찾게 돼요. 근데 학생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학생 커뮤니티, 혹은 선배에게 물어봐서 받기. 특히 제일 첫 번째 게가 제일 심각했어요.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뭐 대나무숲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이 제일 큰 문제가 검색 기능이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을 찾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근데 기껏 찾아서 막 스크롤 올려가지고 찾고 나니까 팔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도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어요. 이게 학기를 오픈하고 5일 정도 시간 걸려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당연하게 장고로 만들었어요. 좀 더 부트스트랩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제 나름 뭔가 더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수학이라고 뭐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뜨고, 뭐 이제 로그인 그런 것도 학번이랑 예전에는 인증으로 바꿔놨는데 이제는 아예 학사 시스템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구매하기 뜨고, 뭐 구매 예약 버튼을 누르면은 판매자랑 구매자한테 둘 다 문자가 날아가서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갔고요. 그 다음에 거래는 뭐 제가 그건 생각할 바가 아니죠. 그분 이제 직접 만나서 거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뭐 책 등록하고 이제 뭐 네이버 북 API 써가지고 이런 이미지나 책 정보 긁어오고 ISBN으로 책 등록하도록 해놨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사용자가 저희 학교가 지금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0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유저 수를 체크를 해보면은. 그리고 올라온 책들도 지금 꽤 많아요. 이제 새 학기 또 시작되면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 화면에 어디 있어? 네,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단순하게 있는 서비스들, 좋은 게 뭐 있냐, 좋은 앱 뭐 있냐, 뭐 동영상 보는데 뭐 어떤 앱이 좋다, 뭐 책 보는데 무슨 어떤 앱이 좋다, 그렇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나도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됐다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구나. 물론 저희 교내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내 서비스를 사용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 자체가 내가 인컴이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뭐 열정 기부라고,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군가 내 서비스 사용해준다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교대 친구들,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만드는 이 재미를, 생산자가 되는 이 기쁨을 같이 느껴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소프트웨어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이썬이랑 장고를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조금 할 줄 아니까 이거를 책이나 자료를 제공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2016년 한 해 기준으로 처음에 15명이었는데 나중에 끝날 땐 6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6명이 항상 와주시는 6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선배님 과외를 가야 돼서 나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야, 함수가 뭐였어? 야, 변수가 뭐였어? 야, 나 까먹어서 잘 모르겠어. 모두가 나같이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이 뭔가 설명하고 나면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기억 안 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뭐 숙제는 사실 없었지만 다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렇게 싹 사라진 상태로 이제 파이썬이란 그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다시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심지어 인기가 폭발했어요. 학교 교수님들이 이 소모임의 존재를 알고
신입생들한테 홍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막 지금 20명인 상태예요. 물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20명이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생각을 했던 게 교대생들 아무래도 문과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 정도가 문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관심 있는 문과생들의 컴퓨터 하는 순간 야 컴퓨터 몰라 야 무서워 야 그런 거 어떻게 해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프로그램 내가 컴퓨터 교육과를 왔는데 컴퓨터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 생각 하나로 들어온 거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어.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 여기 계시죠 지금?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게 됐던 게 9XD였어요. 이상한 모임이나 뭐 그런 것도 많았는데 뭔가 가면은 되게 슬랙에만 봐도 뭔가 무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근데 9XD를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다 내 또래들이고 얘기를 해줘도 다 이제 막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투스급 장고라는 장고 책으로 또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XD 분들이랑 점점 더 친숙해지고 그러면서 모임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파이콘을 작년에 처음에 가봤어요. 2015년에도 파이썬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야 파이콘? 야 그런 거 어렵잖아. 야 그런 거 가면 막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야 지금 스프린트 헬로 월드인데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으로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나를 이제 혼내주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게 심지어 APLC 정말 크게 열렸던 파이콘 2016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9XD를 처음 만났던 것도 오프라인에서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딱 파이콘에 갔는데 슬랙에 띵하고 공지가 뜨는 거예요. 점심에 밥 먹으실 분 9XD 팟 구합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갈래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인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슬랙에서나 온라인에서는 보던 분들과. 그리고 GDG 다른 GDG, 구글이 파이어베이스니 뭐니 그런 행사가 있는데 물론 저 몰랐어요. 근데 그럼 뭔가 재밌는 게 있대. 구글이 만든 게 있대.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갔어요 무작정. 그리고 뭔지 모르겠다. 와 대단하다 짝짝짝 이렇게 박수만 치다가 조금씩 그래도 메타인지 조금 쌓이는 거죠.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있다는 건 내가 잘 알겠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받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찾게 된 게 이제 장고걸즈였어요. 정확히는 장고걸즈 서울인데요. 이제 이 장고를 들어보셨던 분들이면 아마 장고걸즈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장고걸즈 튜토리얼. 장고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댓글에 달리는 장고걸즈 튜토리얼. 네, 그 장고걸즈 맞습니다. 이 장고걸즈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행사를 막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인연이 잘 안 닿았는데 올해 1월에 새로 운영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봤고 그럼 이거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운영진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그 2017 OL KCD일 건데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이제 이거를 장고걸즈 활동을 하면서 파이썬 장고 스터디 그리고 튜토리얼 워크숍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 그리고 여성 개발자 리더 그리고 컨퍼런스 같이 참여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게 학교에서 뭔가 이제 개발자가 완전 개발이랑 컴퓨터가 무서워하는 거랑 그리고 자기가 뭔가 동기가 있어서 오는 그런 분들이랑은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좀 제가 느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완전 조금 관심 없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끌어올리는 게 사실 그 교육의 힘이기도 하죠. 여튼 장고걸즈에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뭔가 안 돼요 할 때 해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 봤어 할 때 그 지어지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 즐거움의 미소. 그거를 보면서 이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시작을 한 게 이거는 이제 기술 블로그 깃허브 페이지인데요. 예전에 제가 워드프레스.com을 썼어요. 블로그를 할 때. 근데 이제 거기는 코드가 전혀 없었는데 코드를 이제 조금씩 첨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 하이라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워드프레스에서. 워드프레스.com을 CSS를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학생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GitHub 페이지는 뭐 CSS도 만들 수 있고 뭐 할 수 있대 라고 해서 뭐 지킬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걸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이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 간단한 약간 광고를 하자면은 지금 최근에 그 올리고 있는 포스팅 류가 그 웹크롤러 시리즈인데요. 이거에 지금 파이썬 코리아에도 제가 자주 올려서 뭐 한번 보셨을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꽤 인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강의도 올리고 이제 뭐 제가 사용하면서 했던 팁 같은 것도 올리고 어떤 장고를 하면서 내가 새로 알게 된 거 이런 것들 올리면서 이제 지금 한 달에 대충 1만 뷰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내용 없이 뭐 장고에서 MySQL을 쓰고 싶은데 에러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변 딱 한 줄 정도 그 정도로 썼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많은 내용을 쓰고 내가 아는 것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를 보면은 가이드 그대로 따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뭔가 있으면 이거를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면은 진짜로 동작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장고만 지금 할 줄 알아서 백엔드만 할 줄 아는데요. 이제 뭐 리액트니 뭐 QL이니 REST API니 뭐 최근에 또 떴던 코틀린이니 스위프트니 뭐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AWS 실제로 배포 그리고 뭐 시멘틱 UI 같이 뭐 이쁜 UI도 뭔가 써보고 싶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같이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제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는 거였어요. 뭔가 이제 해보려고 했을 때 이 발표도 사실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 이 얘기를 들려주면 너무 쉬운 게 아닐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걸 더 느꼈던 게 예전 행사들은 다 주제가 뭐 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와 저렇게 무서운 주제를 하는데 괜찮을까 과연 이런 주제가. 근데 이번 주제가 뭐 중고 대학생들만 신청되고 그리고 뭐 주제도 이제 자신의 성장 이런 거 주제로 하라고 해서 제가 지원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파이썬 겨울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그 파이콘도 2017 파이콘에도 그 발표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웹크롤러 나만의 웹크롤러 만들기 시리즈를 그거를 다시 한번 진짜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뭐라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든 코드, 뭐 장고라면 장고 스타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실서버의 배포까지 그거를 뭔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진짜 작은 거라도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모델을 뭔가를 만드는 거에서 실제 배포해서 사용자들이 쓰는 것까지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좀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최근에 제가 자신감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한 1년 동안 그게 저는 이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단순하게 야, 너 뭐 할 줄 알아? 컴퓨터 잘해? 야, 그럼 너 앱도 만들어?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 아니, 나 그거 모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잘 쓰, 이런 게 아니라, 나 할 줄 알아. 나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뭐가 있는데 뭐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회에서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당장 이런 불편하다. 끝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어떤 걸 또 만들면 될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사고 회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감도 같이 늘어난 것 같고요.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발표는 코드가 사실 한 줄도 없었거든요. 질의응답 있나?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 코드들이 이제 웹에 접속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아까 그 구글 엔터프라이즈인가? 네. 그쪽에서 리소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다 유료고요.
저도 그렇게 무료로 쓰고 싶지만 그 지금 뭐 예전에는 디지털 오션 크레딧 그 학생 깃허브 패키지 하면은 그때 $100 줬었거든요. 지금은 $50밖에 안 주는데 그때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갔던 게 이제 뭐 한국 서버에 funio.com이라는 곳도 있어요. 광고 아니고요. 절대 PPL 아닙니다. 아무튼 그 서비스에서 잔고 돌려서 쓰고 있고요. 또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그 벌처 아시죠? bultr.com이라고 그 도쿄 리전에 서버가 있는 곳이 있어요. BPS인데 거기에 주로 올려서 쓰고 있어요. 그 잔고 배포 가이드도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따라 하시면 아마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지금 벌처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건데요. 그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잉그레스 관련해서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 그 판매 쇼핑몰 같이 이렇게 만든 사이트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실제로 뭐 잔고에다가 페이팔 붙여놓고 해서 실제로 결제까지 완전히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벌처에 올라가 있어요. BPS 한 달에 $2.5짜리. 2.5달러 진짜 저렴해요. 2.5달러인데 뭐 램 512에 뭐 용량도 꽤 되고 트래픽도 꽤 괜찮고 그래요. 네. 답변. 문자 서비스는 지금 그 저도 API 스토어 그런 데 쓰고 싶긴 했는데 이게 사업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사업자 필요한 뭐 쿨 SNS 같은 RESTful API 지원하는 서비스 찾아서 거기서 이제 쓰고 있어요. 무료인가요? 아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문자, 카카오톡 그렇게 메시지 보내는 게 절대 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들어가는 순간 유료가 돼요. 아까 전에 그 스누피 그 중고 서점에서도 문자 발송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학생 앱이 제가 지금 학생이 들어갔는데 학생 앱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료는 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답변이 되셨나요? DB는 보통 뭐 쓰셨나요? DB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잔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SQLite 있잖아요. 그거 스컬라이트 썼고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그레스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잔고에는 포스트그레가 제일 잘 붙는다길래.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는. 메모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용자가 폭주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돼 있는 것도 그 서버가 2개로 해놔요. 정확히는 컨테이너가 2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웹서버 잔고랑 그 아파치 서버 올라가 있는 웹서버하고 그리고 그 DB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2개를 별도로 독립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참가하셨는데 중학생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우선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왠지 중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중학생이어서 그런지 약간 막 서버를 구축할 때 약간 돈이 필요해가지고 부담이 가는데 약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존재하나요? 중학생이면 일단 비자 카드를 못 만들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게 AWS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티어 있잖아요. AWS라고 아마존에서 웹서비스 그 서버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크레딧 카드를 등록을 하면은 1년 동안 무료로 서버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게 용량이 꽤 많아서 그거를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크레딧 카드가 없으시면 부모님과 살짝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근데 잘못 쓰면은 진짜 요금 폭탄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은 공짜로 해주는데 그 2번째부터는 얄짤없거든요. 혹시 이 중학생을 위해서 순수히 서버로 후원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도 후원 좀. 사실 서버 이런 거 다 좀 사비로 나가는 게 있어서. 꿈나무를 위해 서버로 후원해 네, 주실 질문이신가요 혹시? 네, 써보진 않았는데 장고걸스 보면 파이썬 애니메이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가요?
파이썬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토이 프로젝트 올리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아이들 사태 안 쓰면은 죽어요. 죽었다가 사용자가 다시 URL로 우리 서비스에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서버가 콜드 상태에 있다가 켜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첫 시간이 엄청 좀 많이 걸려요.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 서비스가 학생이 하기엔 딱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 파이썬 애니웨어 써보세요. 파이썬 애니웨어도 솔직히 배포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점이 있어서요. 이제 이시트랑 그렇게 이제 RDS 뭐 이런 거 연결해서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뭐 DB 지식이나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뭔가 설정을 해야 되고 뭐 AWS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하나를 만들려면은 이시트만 쓰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시트에 이제 DB RDS 써야 되고 거기 이제 DNS 분리 라우트 50선 써야 되고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붙여야 되고 뭐 스태틱 파일 S3 붙여야 되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붙여나가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학생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 네. 지금 보시면 뭐죠? 학번? 네, 학번의 비밀. 네, 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나 그거는 접근할 수 있거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이 이슈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학번의 학사 시스템 그걸 로그인하는 걸 그대로 써서 서버 인증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쪽지 인증으로 해서 쪽지는 어차피 제 학번으로 로그인해서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학번만 있으면 되지 뭐 로그인한 그런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물론 개발자가 악의적으로 한다면은 학번이랑 이게 폼 데이터로 받으니까 이제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개발자에 대한 그러니까 동기에 대한 신뢰의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쉬셔야 되잖아요. 엉덩이 나쁘실 텐데. 이거는 프로그래밍의 질문은 아니고 아까 중고 토덕 사이트 만드셨을 때 회원의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름부터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긴 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그냥 거기에 로그인하는 순간 동의합니다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로그인하는 순간 이미 가입되신 거고요.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이미 회원 정보 처리 보호법에 동의하신 걸로 간주됩니다 라고 멘트를 써놨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총학생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프로젝트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그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이중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